하시면은 중간에 일단 여기서 쪼글쪼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쪼글쪼글, 그리고 여기서도 쪼글쪼글 이렇게 일단 음성상징어 이렇게 사용된 거 눈에 보이기는 하죠. 또 하나 더 있어. 훌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쪼글쪼글 훌, 이렇게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가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고 나에서만 정확하게 나와져 있어서 우리가 일단 그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고1 수준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답이 사실 좀 명확해. 그래서 사실 그것만 답을 고르면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이게 조금 요소가 많아져. 여기서도 음성상징어 활용한 것만 이제 찾으면 되잖아. 근데 그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은 뒤에 이 인과관계도 정확하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좀 정확하게 푸는 걸 1학년 때 연습해 두면은 2, 3학년도 올라가서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나 아직 내신 때 막 그게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긴 할게. 자, 동음이요. 이거는 가이 있을까? 나이 있을까? 나이 있어요. 일단 동음이요가 뭐야? 동음이요. 눈 같은 거, 하늘에서 내리는 눈, 신체 딸린 눈, 이렇게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얘들아 시험에서 좀 너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거. 동음이어, 얘는 표시 좀 잘 해볼까요?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주제의식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주제랑 연관된 건도 찾아봐야 돼. 그럼 얘들아 뭐야? 맨 처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자주 보라, 자주 보라 무슨 뜻일까? 자주색, 보라색, 색채일 수도 있고 빈도, 자주 보아라.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 의미가 있었던 거. 그래서 여기서 동음이어를 사용한 중의적 의미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쌤이 뒤에다 정리도 같이 했거든. 근데 문항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지 되니까 동음이어를 사용한 거 네 라고 먼저 써보고요. 동음 어디 갔니? 잠깐만. 쌤 계속 수업을 했어서 좀 그러네. 네. 자, 그래서 동음이어 사용해서 여기서 주제의식 형성하는 거 맞춰서 여기서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괜찮겠어? 썼지? 쌤이 피기가 안 되더라고요. 너희는 썼지? 네.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자, 뒤에 3번. 자, 명령형 의미로 활용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명령 의미는 사실 좀 찾기가 쉬워. 가에서는 어디 있어? 가마라. 그치? 여기 순이 가마라라는 이 부분에 있고요. 또 여기. 그리고 또 어디 있어? 매달려라. 그치? 내달려라. 그래서 가에서 명령형 의미 이렇게는 좀 쉽게 잘 찾을 수 있죠. 예빈이도 이 정도는 쉽게 잘 찾았지, 그치? 자, 그러면 나에서는 또 어디 있을까? 자주 보라. 그치? 보라 이 부분. 그래서 보라 이 부분이 명령 의미. 그래서 사실 다 3번이 너무 답이 명확하긴 해서 다들 잘 고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신 시험 대비니까 1, 2번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을까? 4, 5번도 한번 봐볼까요? 수미상관 이거는? 그치? 수미상관은 맨 앞이랑 맨 뒤랑 똑같은 건데 작품에서 보면은 좀 작게 볼게요. 화면은. 네. 여기서 맨 앞이랑 맨 뒤 여기 수미상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괜찮을까? 네. 예빈이 수미상관 뭔지 알았지? 네. 5번도 볼까요? 자, 5번 직유법. 사자처럼. 그치? 사자처럼 암사슴처럼 이렇게 나와지게 있으니까 직유법. 이거는 가에서만 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3번이라고 하는 거. 이게 3번은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내실 때는 특히 2번 같은 거 좀 중요하게 물어볼 거니까 동음이어 사용해서 주제, 어떤 주제를 강조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죠. 혹시 나는 주제가 뭐라고 좀 생각이 들었니? 늙은 호르몬이한테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그건 이제 뒷장 쌤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작품 내용 좀 정확히 하나씩 좀 한번 봐볼게. 뭐부터 볼까? 사랑의 전당부터 볼까? 아니면은 저기 자주 보라 저 감자꽃부터 볼까? 근데 시험에서는 사실 사랑의 전당보다는 저거 자주 감자꽃 저거 있잖아. 보라네요. 자주인 줄 알았어요. 보라 감자꽃 이거랑 관련해서 시험에 좀 나올 가능성이 커서 쌤 보라 감자꽃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알았지? 네, 일단 얘들아 제목의 의미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보라 감자꽃 제목의 의미부터 보니까 어때? 보라. 일단 제목부터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 의미라고 한번 써볼까? 중의적 의미가 일단 사용된 거. 이건 동음이어랑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괜찮을 것 같죠? 네.
네, 나머지도 한번 봐볼까?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 자,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잡고 피어있다. 그래서 이건 얘들아 여기서 내용을 한번 끊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보아라 라는 그런 행동에 관련된 표현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주색, 보라색 이런 색채랑 관련된 표현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막 합쳐서 잘못 이해하면 안 돼? 뭐 자주색을 뭐 보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주 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안 돼. 이거 행동으로 보던가 색채어로 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막 이거를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진 않겠죠? 이런 건 좀 하수들이나 하는 거니까 네 넘겨서 가볼게요. 자, 읽을 적에도 말을 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너희 어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시적 상황. 자, 그래서 너희 어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쭉 읽어봤을 때 여기서 지금 어미에 대해서 문 안 잠그고 다니는 어미 막 비판하는 걸까? 조심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이런 의미로 분석할 수 있죠. 어머니의 묻어나고 순박한 모습. 어머니의 묻어나고 순박한 모습 괜찮을까요? 넘겨서도 한번 봐볼게. 누가 자식놈 흉이라도 볼까봐 자 끼니 때 돌아오면 대문 꼭꼭 걸어 잠그고 찬바다에 물불 말아가지고 훌훌 막 넘기는 너희 엄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평소에는 그냥 순박하고 그냥 말 사람들도 이렇게 믿고 이러니까 문 잘 안 잠궈. 근데 어떨 때만 잠궈? 밥 먹을 때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렇지 않지. 근데 이거 왜 문 잠그고 먹을까? 자식도 욕먹을까봐 지금 70만 원 너 이제 나를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않고 막 방치해가지고 막 어머니 막 관심도 없다 이렇게 자식 욕먹을까봐 어머니의 그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엄마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일단 어머니의 외롭고 고단한 삶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외롭고 고단한 삶 이거랑 관련해서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 시에서는 앞부분에서 시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어머니의 그런 외롭고 고단한 상황, 어머니의 순박한 그런 모습,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 이것만 내용으로 정확하게 인지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게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쭉 읽어봤을 때 화자 누군지 혹시 알 수 있겠어? 화자 누구일 것 같은지? 이어서 한번 봐볼까? 화자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자. 일단 한번 봐볼게.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이 피어있다. 이어서 볼까요? 자,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섞여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이 이제 피어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읽어보니까 화자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치 뭔가 자식처럼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볼까? 이제 이게 좀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거 이 부분 묶어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화자가 누구야? 자식이라고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식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건지 자식이라고 정확하게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아. 왜냐면 나라고 나와? 나는 어머니가 싸준 감자를 보고 있다 막 이렇게 나와? 나라고 직접적으로 안제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간접제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자가 자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거는 화자가 간접적으로 드러나져 있다라는 것을 잘 떠올려 봐야지 돼요. 나라고 왜냐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얘들아 내용에서 한번 보니까 자 자주 감자꽃은 피어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지고 있는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의미를 한번 분석해야 돼. 위에 나오는 이 감자랑요 밑에 나오는 자주 감자꽃이랑 의미하는 게 달라. 처음에 이 감자는 무슨 의미일까? 어머니가 싸준 정성스러운 감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런 정성스러운 태도가 나타나는 의미를 포함된 감자고요. 뒤에 자주 감자꽃은 무슨 의미일까? 그치 썩은 감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거겠어? 자식의 무심함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 화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왜냐면 어머니가 준 감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자주 감자꽃이 핀 공간이기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되죠.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공간이자 자식의 무심함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공간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화단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 엄마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이제 내가 그것을 방치해가지고 썩어버린 그 감자의 의미에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시험에서는 이 자주 감자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호응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 여기까지도 괜찮겠어?
또 뒤에 넘겨서도 볼게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화자의 특성이 바뀌어. 근데 쌤이 이거는 우리 문제 보기에서 좀 먼저 보고 넘어오려 하거든요. 화면으로만 먼저 봐도 괜찮아. 네, 같이 표시해서 봐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 나에서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와 의인화된 자연물이 두 화자가 나타난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표시는 같이 한번 좀 해볼게.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 앞부분에 있어. 문제 있어서. 네.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 그리고 또 뒤에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이인화된 자연물. 이렇게 두 가지 화자가 나타난대. 자, 일단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 이건 어렵지 않지? 무엇을 보고 있는 화자? 그치? 그 감자에 어머니가 써준 정성스러운 감자에 자주 감자꽃이 핀 그 자연물을 보는 화자. 근데 얘들아 이 화자가 뒤에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어? 앞부분에 다시 표시하면서 봐볼 거야. 다시 이제 시로 돌아와서. 자, 지금 얘들아 여기서 꽃핀 나 어때? 꽃핀 나 누구야? 여기서 나? 그치, 감자꽃이 되죠. 그래서 얘들아 여기 윗부분이랑 여기 위 아랫부분 이렇게 묶어서 따로따로 볼 거야.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위 전체는 나였어. 자식이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 화자가 바뀌어졌죠. 그래서 화자가 바뀌어진.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이 감자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감자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양상을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 괜찮을까요? 그러면 쌤이 이거를 잠깐 보기 전에 중학교 2학년들이 지금 배우는 작품을 쌤이 하나 보여줄게. 얘를 아까 보여줬더니 좀 반응이 괜찮더라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 자, 쌤이 작품을 하나 띄워줄 건데요. 이거에서 화자가 누군지를 한번 잘 살펴봐봐. 화자. 그리고 그 화자랑 관련해서 주제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있다가. 잠깐만. 네. 돌아가고 있어. 아, 네네네. 일단 화자 누군지. 아, 근데 작품 내용 잘 보이나? 잠시만요. 아, 네. 일단 여기까지. 화자 누굴 것 같은지. 잘 안 보이나? 배경이. 화자 누구일 것 같니? 그치, 물고기. 그래서 나 물고기로 지금 이인한 대성으로 나오면서 우리 보고 비린내 난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주제는 뭘 것 같아? 주제는 뭘 것 같아? 근데 중학교 2학년 작품이야. 그렇게 주제가 막 깊지 않아. 뭘까? 물고기를 무시하지 마. 이게 주제겠지. 좀 더 그거를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하늘 아래 어떤 대상들은 다 평등한 대상이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말라. 이게 주제가 돼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사람이 사람한테 여기서 막 그래서 사람인 화자가 독자한테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물고기 같은 이제 피해자, 물고기 같은 이런 대상이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뭐가 좀 더 주제를 형성하기에 조금 더 효과적이야? 물고기가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다시 우리 모의고사 작품으로 넘어와서 봐볼까요? 모의고사 작품으로 다시 넘어와서 봐보면 여기서 꽃핀 나라고 해가지고 나를 지금 여기서 감자꽃으로 화자로 설정한 이유가 뭐겠어? 어머니를 좀 자주 관심 좀 가져. 어머니한테 무신경하게 하지만 이런 주제를 드러나기에 감자꽃이 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화자가 왜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내용도 한번 볼게. 저 꽃핀 날을 보지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너희 홀어머님나 자주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거 이인화된 감자꽃 이라고 일단 표시해볼까요? 이인화된 감자꽃 나. 그럼 얘들아 어때? 여기에서는 감자꽃이라는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작품 전체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러면 맞아? 그러면 맞지. 뒷부분 한번 맞잖아. 근데 자식이라는 화자를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이러면 더 틀리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지 여기를 나눠서 각각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 꽃핀 나로 설정한 이유, 이인화된 감자꽃 나로 설정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이런 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우며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화자의 성찰은 누굴까? 여기서 화자.
스스로 감자꽃이 이렇게 하는 거겠어? 여기서는 뭐겠어? 윗부분의 화자를 성찰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윗부분에 있었던 자식의 성찰을 유도한다라는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둘로 나뉘어져서 두 화자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주제까지 형성화된 것을 이해하면 45번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설명 들으니까 작품 내용 좀 더 이해는 가? 괜찮나요? 네. 네, 그럼 얘들아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다른 시도 한번 봐볼까? 네. 자, 이제 그러면 사랑의 전당이라는 작품을 한번 볼 건데요. 요즘 모의고사가 쌤 때는 유명한 작가의 유명한 작품이 나왔거든? 근데 이제는 유명한 작품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유명한 작가의 안 유명한 작품을 문제에서 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빨리 이 시판을 떠나야 되는 거야. 이제 재수, 삼수 하면은 너희가 힘들어져. 이제 모르는 작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쌤 때는 약간 이게 양으로 승부하면 됐었거든. 쌤은 진짜 모의고사나 이제 그런 데 나올 만한 모든 작품을 다 공부해서 시험을 봤단 말이야, 쌤은. 근데 너희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될 때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건데요. 얘들아, 윤동주 하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윤동주 작가 특징. 막 소극적 저항, 일제강점기 막 이런 거 보잖아. 근데 이거는 그거랑 관련이 아예 없어. 시대적 배경이랑 관련이 있지 않고 윤동주의 약간 초창기의 그런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쓴 그런 작품의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뭐 이런 시대랑 관련해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자, 순아. 자, 지금 얘들아 여기서 화자는 누구야? 순이를 부르고 있는 나겠죠. 네, 그러면 순아 얘는 누구겠어? 시적 청자이자 시적 대상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표시 한번 해볼까? 순아. 일단 도노법 사용되고 있어요. 도노법이 뭐야, 채희야? 누구누구 부르는 거. 이렇게 채희야. 이렇게 누구누구 부르는 거. 이거를 도노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랑 관련지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한번 봐볼게. 자, 아까 작품 있잖아. 이거 뒤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저것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팔 아파. 뭘까? 맞다고 할 수 있어? 맞다고 할 수 있지. 왜냐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감자꽃이 자식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은 그냥 그 의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명령적 어조로 말한다거나 이렇게 어조랑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원래시로 돌아와서 얘들아, 그러면 정확하게 봐야 돼. 아까 작품에서는 감자꽃이 자식에게 말을 하는 구조였다면 이 작품은 뭐겠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게 어떤지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설명 들었을 땐 이해가 가지. 또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봐야지 되겠죠? 한 번씩 볼게. 자, 수은아, 너는 내 전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내 마음속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또 볼게요. 내사 언제 너희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시작한 그 계기를 정확하게 알아? 언제부터 좋아한다 이게 알아? 너희는 누구 좋아할 때 내일부터 얘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사랑, 어떤 사랑 표현하는 걸까? 자연스럽게 싹튼 사랑, 즉 운명적 사랑, 순수한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싹튼 사람, 일단 문장 쳐볼까요? 자연스럽게 싹튼 사랑. 자, 이 부분에서 순수한 사랑, 그리고 운명적 사랑,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작품이에요. 순수한 사랑, 운명적 사랑. 언제부터 좋아했는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커진 사랑, 그런 사랑. 내용은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 다른 작품이랑 좀 연관해서 나왔을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막 도노법처럼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다거나 아니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시처럼 이거 어떤 대상에게 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조랑 관련된 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말을 건네는 방식 찾을 수 있을까? 또 문제 이거는 또 다음 주에 풀어봐야 또 알겠지? 네, 나머지도 한번 봐볼게요, 내용은. 네. 자, 우리들의 전당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이라고 해요. 자, 고풍한 풍습이라고 하는 거 표시 좀 해볼게요. 고풍한 풍습은 무슨 뜻이야? 고풍하다, 고풍스럽다, 무슨 뜻이야? 대충 뭔가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지, 뭔가
고귀하고 신성스러운 공간을 고풍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의 사랑을 뭐라고 해? 고풍하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자, 두 사람이 사랑이 깃든 신성하고 고귀한 공간을 사랑의 전당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얘들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구체화해? 사랑의 전당이라고 해서 공간으로 형성하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여기서 어떻게 구체화해요? 공간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 그것도 같이 한번 정리해 줄게.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다고? 공간으로. 그럼 얘들아 어떤 감각으로 구체화하는 걸까? 시각으로 구체화하고 있죠. 시각. 그래서 여기는 이 표현에다가 여기 부분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A라고 해놓고 이거랑 비슷한 표현 방식이 사용된 걸 고르시오라는 그런 외부 지문형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고1 수준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 황진이라는 기녀가 쓴 시조 중에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서 너가 오면은 그 시간에 붙이고 싶다라고 해. 자, 그럼 동짓달 기나긴 밤은 뭐야?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 너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너가 왔을 때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붙여가지고 더 오래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거든. 거기서도 어때?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잘라낼 수 있는 걸로 구체화하고 있잖아. 이런 이제 외부형 문제가 같이 나올 때 이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면 되겠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괜찮겠어? 네, 나머지도 봐볼까요? 자,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눈을 내려감아라. 나는 사자처럼 엉클린 머리로 고리를 한다. 지금 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 일단 직유법인 거는 너희가 알았을 거야. 처럼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직유법은 뭐야?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그 원관념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는 뒤에 장면을 봐야 돼. 자, 뒤에 보니까 어때? 뒤에 보니까 너는 앞으로 가고 나는 뒤로 가고 지금 얘네들 뭐 했어? 서로 딴 데로 가. 무슨 의미야? 이별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 이별하기 전에 하는 이것들은 뭐겠어? 이별하기 전에 하는 이거.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직유법이 사용된 거, 이거는 중학교 1학년도 찾아. 직유법은 처럼이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는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돼요. 왜냐면 뒤에서 이별하니까 여기 앞에서는 이별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랑 연결해서 보니까 이 의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 뒤에서도 봐볼까? 네. 자,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우리들의 사랑은 벙어리였대. 무슨 의미일까? 긍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일까? 부정적인 의미. 뭔가 이게 후회하는 것처럼 뭔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부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정확하게는 이 의미예요. 이게 지금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 말을 못해서 침묵 속에 있었어. 침묵 속에.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벙어리에 빗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뭔가 좋아하는데 말을 못한 거 왜 그럴까? 근데 막 너희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 가서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말해? 아, 그렇게 보통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해? 아직 애기들이라서 아직 모르나? 어떻게 해, 담이나?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비밀이야? 채희는 어떻게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 아, 말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 멀리서 이렇게 좋아할 거잖아. 멀리서 아, 쟤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할 거잖아. 그럼 얘도 뭐야? 벙어리였던 게 뭐야? 서로 순수한 사랑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침묵 속에 머물렀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랑에 대한 의미 있잖아. 이 사랑에 대한 의미, 침묵 속에 머물렀던 사랑에 대한 의미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사랑을 해둬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순이한테 느꼈던 이 순수한 사랑의 감정, 원래 쌤은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기잖아. 그러면은 야, 너 나랑 만나볼래? 이렇게 바로 말해. 근데 쌤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연애 경력이 있으니까 바로 말해. 근데 너희는 어때? 너희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 내 마음을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어서
벙어리였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못해서 후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너무 순수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둬야지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나머지도 볼까? 네. 자, 청춘하고 하면서 지금 영탄적 표현 사용되고 있어요. 영탄적 표현은 혹시 뭔지 알고 있니? 담이랑 영탄적 표현이 뭘까? 혹시 모르고 있다면 기억하면 되는데 영탄이 감탄이야. 그럼 청춘 감탄하잖아. 근데 가끔씩 탄식으로도 쓰여. 막 힘들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체념적으로 탄식할 때도 쓰거든. 왜냐면 이 영탄에서 영은 감탄인데 탄이 탄식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폭넓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네 영탄적 표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내용에서 중요한 건 여기 뒤에지. 성스러운 촛대 이거 보조관념이잖아. 어떤 원관념을 표현하는 걸까? 성스러운 촛대. 아까 성스럽게 표현한 거 뭐였지? 성스럽다. 고귀하고 신성스럽다 라고 표현했던 게 뭐였지? 그치 사랑. 둘의 사랑을 고풍스럽다고 표현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 보조관념이 의미랑 생각해서 봤을 때 성스러운 촛대는 둘의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둘의 사랑. 괜찮겠어? 자 그럼 하면서 이거는 관습적인 표현이잖아. 사랑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이거 무슨 뜻이야? 사랑의 불이 꺼지기 전이 무슨 의미야? 사랑이 열정이 식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사랑이 열정이 식기 전에.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라고 표현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대조적인 상황이 있죠. 자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이거 뒤에서 뭐랑 대조적이니? 나는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라는 거. 나는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그럼 이거 서로 대조적인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묶어가지고 대조라고도 한번 써볼까? 이거 두 부분 묶어가지고 대조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조. 너는 앞문으로 내달라. 나는 뒤로 가겠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별하자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별의 이유가 뭐야? 얘한테 정 떨어져서? 얘한테 마음이 식기 전에 헤어지자 이런 거야? 무슨 뜻일까? 이게 사실 뒤에 연결해서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서 의미가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헤어지자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얘한테 정이 떨어져서 헤어진다.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뒤에서 보니까 왜 헤어져? 자 너는 산림 속에 아늑한 호수로 가고 나는 어디로 간대? 엄청 준엄한 산맥이 있는 곳 그래가지고 나는 위험한 곳으로 떠나고 얘는 좀 안정된 곳으로 떠나. 그럼 어때? 나랑 같이 준엄한 산맥으로 가면 힘들 거 고생할 거 아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고 너는 나한테 따라오지 말고 너는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라라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화자의 어떤 마음이 나타나? 화자의 여기서 화자의 어떤 태도가 나타나? 화자의 헌신적 사랑이 나타나죠. 헌신적 사랑. 기다리면 다시 켜질 거야. 그래서 화자의 헌신적 사랑이 나타난다. 네, 헌신적 사랑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 헌신적 사랑이랑 관련해서 아까 보라 감자꽃 있었잖아. 거기서 또 어떤 거랑 좀 태도가 유사해?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태도. 이거랑 또 일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또 해석도 되죠. 자, 그럼 얘들 화자의 헌신적 사랑을 한번 떠올려서 다시 위에를 한번 봐볼게. 안 읽었던 부분. 자,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 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 지금 우리의 사랑을 전당이라고 공간으로 형성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창은 뭐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즉 어둠과 바람이 사랑이 부닥치기 전에. 그럼 여기서 어둠과 바람은 뭐겠어? 뭔가 시련과 고난이죠. 근데 이게 내부적인 마음, 뭔가 얘가 정이 그냥 떨어져서 싫어하는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얘네들은 외부적 요인으로만 해석을 해둬야지 돼요. 보통 헤어질 때 그냥 내 마음이 식어서 사랑이 끝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막 너 공부해야 되니까 얘랑 헤어져라 이렇게 외부적 요인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 여기서는 무슨 의미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랑 같이 떠나면 고생할 거 아니까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둠과 바람은 내가 마음이 식는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만 해석을 해줘야지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얘들아, 시험에서 좀 많이 정확하게 너희가 좀 다시 봐야 될 거, 의미를 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물어볼 거야.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하나씩만 해줄게요. 일단 얘들아, 이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건 작품 전체에서 그 공간이라고 구체화된 게 계속 이어지는 표현이니까 이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아, 이거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이거 정확하게 맥락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고, 또 뒤에서 이거 벙어리, 이거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또 틀리게 나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의미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지어서 지금 이렇게 명령적 어조로 넌 앞문으로 가라, 나는 뒷문으로 가겠다 하잖아. 이게 의도가 뭐야? 헌신적 사랑이다 라는 거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그 계기 정확하게 지금 표시해 주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쌤이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에다 밑줄, 여기다 표시해놓고 이 화자랑 성격이 유사한 다른 작품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져올 건데요. 해석이 일단 될까? 당연히 일단 고1 수준이니까 얘를 현대어로 좀 풀이는 해줄 거야. 그럼 쌤이 일단 현대어로 풀이는 해줄게요. 서울이 반복되는 거 빼고 할게. 서울이야, 서울이지만은 그래서 이 서울 내가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서울이지만 자, 내가 새로 닦은 곳 수성경을 고해말은 새로 닦은 거 그러니까 도읍을 새로 여기로 이렇게 만든 거 새로 닦은이거든 닦은 근데 이게 진짜로 닦은 거겠어 서울을 그러니까 새로 도읍지를 잘 만든 곳 그래서 이 닦은 곳 서울을 작은 서울을 교회만 사랑하고 있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뭐 중요한 건 없어. 그냥 의미만. 네. 뒤에가 중요해. 자, 여의무로 여희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현대에서 여희다. 부모님을 여의고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여의다 무슨 뜻이야? 보통 그치? 이별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이별하는 것보다는 질산배를 버리시고라는데 여기서 질산배는 그냥 배틀 짜는 거야. 배틀 짜는 거.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거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 고전 옛날에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거. 벼슬에서 돈 벌어? 그럴 수 없잖아. 뭐 해? 뭔가 그러니까 바느질 같은 거 조그마한 일 해가지고 돈 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이별하는 것보다는 내 직업, 내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나를 괴실한데 이게 표현을 좀 알아두면 편하기는 하거든? 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괴다. 네. 괴다. 지금 팬이 잠깐만. 네. 괴다라는 게 있어. 괴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는 너를 괴다 막 이렇게 표현해봐. 그러면 이거는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사랑하다. 이건 좀 알아두면 좋죠? 네. 이런 건 표현 같은 거. 자, 그럼 무슨 뜻이야? 나는 이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직업을 포기해서라도 사랑만이 주신다면 울면서 쫓아가겠다라고 해. 그럼 괜찮아? 자,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내 직업을 포기하고 울면서 쫓아가겠대. 얘들아, 이거 앞에서 헌신적 사랑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 얘도 헌신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맞아? 뭘까? 얘는 헌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헌신적 사랑은 뭐야? 얘를 위한 게 헌신적 사랑이야. 근데 여기서 얘를 위해서 내가 나는 따라가기 싫은데 너를 위해서 따라가줄게 이게 아니잖아. 여기는 내가 너무 슬프니까 내가 울면서 쫓아가겠다라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헌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작품에서 이게 헌신적 사랑인지 아닌지 이거를 정확하게 푸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근데 고1 수준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작품은 나오지 않아. 근데 헌신적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외부 작품 같은 게 나왔을 때 그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떤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알겠어? 네. 그럼 얘들아 나머지는요 쌤이 저거 문항들 좀 정확하게 분석만 다시 한번 하고요 마무리를 좀 할게. 네. 일단 44번 안 했어서 네. 쌤 풀 시간 있으면 좋은데 일단 시간상 쌤 먼저 할게. 알았지? 네. 일단 얘들아 이거 1번인데요 이거 왜 1번인지는 알겠어? 알겠지 그치 설명 들으니까 알겠지. 그럼 얘들아 나머지 한번 봐볼까? 얘들아 니은은 어때? 니은 재회를 약속한 공간. 잠깐만 니은은 잠시만요. 화단. 얘들아 이건 당연히 틀린 거 알지? 내가 그냥 무관심했던 공간이니까. 3번은요 3번 기억 경외감은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얘들아 막 지금 너희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눈 감았다 뜨니까 막 은하수 엄청나게 막 펼쳐져 있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넓은 막 광활한 막 자연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때? 좀 행복할 것 같지?
같지 않아? 이 공부 다 때려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런 거 존경심, 자연을 내가 인간이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 약간 이런 게 경외감인데 이런 거는 또 아니죠? 괜찮겠어? 4번은 어때? 4번? 일단 네 교감했던 공간은 아니잖아, 그치? 왜냐면 엄마의 마음을 무시했던 공간이니까. 기억은요? 기억이 오히려 교감했던 공간이겠지. 괜찮겠어? 네, 5번은요? 기억 같은 경우에서는 이 고통을 인내하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잖아. 왜냐면 여기서는 이거를 떠나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지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니잖아. 둘 다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괜찮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분석해서 1번이라고 이해했으면 되고요. 저 45번은 쌤 설명 안 해줘도 괜찮니?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해줄게요. 네. 45번에서는